안녕하세요. 경제 크리에이터이자 지금 현재 투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평생 써먹는 ETF 투자법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시장 변동성이 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지 궁금합니다. 평생 써먹는 ETF 투자법의 그 껍질 그걸 딱 벗겨내면은 결론만 먼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제 막 하면은 너무 궁금하고 못 참으시니까 평생 써먹는 ETF 투자법은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 책은 지수 ETF를 이야기를 했고, 지수 ETF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미국은 다우존스, 나스닥,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CSI 300 뭐 이렇게 있는데, 제 책은 국내 지수 ETF에 특화된 투자법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평생 써먹냐?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상관없이 2025년, 2035년, 2045년, 2055년 정도까지는 써야지 그래도 너가 평생이라는 말과 괴리가 많이 안 나잖아요. 지수 투자는 한국 경제에 투자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지수의 평균을 낸 게 이 지수 ETF거든요. 인덱스라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은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개별 종목 투자하신 분들, 특히 뭐 테마주 투자나 빠른 거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얘기죠. 무료 리딩방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그것들이 텔레그램으로 좀 옮겨갔고, 또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유명하지도 않은데 저 사칭해가지고 좀 많은 또 그렇게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개별 종목 이렇게 어려우면은 지수 ETF만 저는 투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종목 아까 제가 섹터 ETF, 이제 엔터 ETF 예시로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바로 이 지수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덱스 펀드 이런 인덱스 ETF, 지수 ETF가 뜬 이유가 바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해치펀드 그 대표랑 이렇게 내기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인덱스 펀드에만 할 거다. S&P 500이죠, 대표적으로. 거기에다만 내가 장기 투자를 할 테니까 너네들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액티브하게 하고 너네 뭐 해치펀드를 하든 알아서 해라 했는데, 결국에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겼죠. 물론 미국 시장이라는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라는 시장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겁니다. 우상향을 할 거예요. 요거는 미국 시장. 제 책에 담겨져 있는 건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럼 왜 또 평생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들으면요, 차트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너무 슬프지만 저도 요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코스피 차트를 M2 통화량으로 나눠보면은 통화량 있죠, 우리가 돈이 풀린 거. 그럼 실질적인 코스피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너무 참담하죠. IMF 이후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즉 30년 넘게 횡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박스피, 박스에 갇힌 코스피를 뜻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더 아마 확 와닿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화량으로 인해서, 즉 돈을 풀어서 상승한 거예요. 지금 3,000포인트가 넘은 것도 우리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져 가지고 갔다기보다 돈을 풀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또 이번 새로운 정부도 어쨌든 좀 양적 완화, 돈을 좀 이렇게 풀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도 또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횡보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만 알아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법인 이유를 이렇게 제목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요 시세 차익은 변동성이 클 때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요즘에 핫한, 그리고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을 하나 예시로 들면은 테슬라가 있죠. 자,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욕망기업, 전 세계를 중독시켜버리는 욕망기업, 마가라고 하죠. 뭐 엔비디아, 지금 1등이 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이 1등 경쟁,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제일 오랫동안 1등을 유지했던 애플, 지금 3등이 됐는데 이제 애플은 10등 밖으로도 밀려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 의견적으로 메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보다는 누가 더 한 주를 확보하느냐 싸움, 즉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고 우리 일론 머스크 CEO의 불확실성,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뭐라 그래야 되지? 가격 메리트를 줍니다. 싼 구간을 줘요. 계속 우상향만 하면은 사실 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뭐 2배수 ETF, 3배수 ETF 참 좋아하시는데 또 그런 걸로도 또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고 테슬라 본주, 보통주로도 주식수를 확보하면서 중장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투자자분들에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그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내긴 좋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좋냐라는 이야기를 궁금할 수도 있어요. 결론만 또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은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고 팔고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왜 그런지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매도 타이밍 잡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작가님만의 매도 원칙이나 이럴 때 팔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매수는 기술적이거든요. 고래과 긴조라는 일본 투자자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잘 맞춰서 평단가를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심리적 안정감. 평단가 싸움에서 유리해지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올랐을 때 홀라당 파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배우실 수 있잖아요. 뭐 이평선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지표를 아예 쓰지 않고 오직 지지 저항이라는 그런 기본의 본질에 의해서만 매수 매도를 하는데 매수는 정말 곧잘 하십니다. 근데 매도는 진짜 어려워요. 왜 예술이라고 했냐면은 이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팔면 오른다. 또 내가 팔면 오르고 또 내가 이번에 좀 길게 먹어야지 해서 안 팔면 또 내려오고.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마인드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매도 기준을 1원칙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매도는 평생 아쉬울 거다. 매도는 평생 아쉬워요. 어떤 거든지 다. 부동산, 주식, 금 상관없이 평생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예요. 아쉬움을 택하자고. 아쉬움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후회가 옵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후회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아쉬울 거고요. 전 매도를 잘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고점도 저기였구나. 항상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기준으로 그냥 좀 저항점에 이렇게 반반이 스킬이라고 있거든요. 저항을 그어놓고 일단 반을 먼저 팔아요. 반을 먼저 팔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을 판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분할 매도. 이제 분할 매도를 했을 때는 또 당연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냐. 뭐 이제 저는 시가총액에 따라서 공사치탱이라고 합니다. 공사치탱. 그러니까 공룡, 사자, 치타, 탱탱볼.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움직이죠. 탱탱볼처럼. 변동성이 크니까. 삼성전자처럼 느린 종목들은 한번 하락을 마음 먹으면은 공룡이 어떤 겨울잠을 자듯이 3, 4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자요.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탱탱볼들은요, 막 날뜁니다. 뭐, 중소형주들이 주로 테마주에 엮이는 이유가 바로 그 변동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가총액에 따라 공사치탱 이 크기에 따라 매도점은 분명 달라질 수 있지만 1차 매도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항점에서 반반이 스킬. 반을 팔고 나머지 반을 지켜봅니다. 뭐 일단 반을 수익금을 거뒀으니까 그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든 저항을 뚫든 어느 정도 내 선택에서 내가 심리적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도 너무 쉽잖아요. 반 팔고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매도는 항상 아쉬움을 선택할 거고요. 이 심리에서 기반이 돼서 기술적으로 나갔던 거. 저는 항상 뭐 너무 많이 듣잖아요. 투자는 진짜 다 심리전이다. 그래서 어떠한 매매법이나 뭐 기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심리에서 발현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엑셀식 제가 주식 강의에만 너무 자랑 아니고요. 카드 값으로만 봤는데 예전에 플랫폼에 제출하려고 3,400만 원, 500만 원 냈더라고요. 결제만. 근데 아마 제가 그 사이트 한 군데서만 3,500만 원인데 아마 했으면 5천만 원 넘게 제가 강의를 들어본 결과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다르다라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어떤 누군가는 보조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누군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의 본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인 것 같아요. 그 심리를 활용하는 시장의 지배자, 자본가 또는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문기사를 통하든 뭐 다양한 것들 캔들이나 거래량, 수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고 그거를 해석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너무 길어졌는데 매도는 평생 아쉬움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단타 매매 했거든요. 오늘도 아쉽습니다. 제가 파니까 한 10%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수익금 뭐 한 얼마 안 나왔는데 그것도 인출해서 달러로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수 ETF 투자로 망할 것 같으면 이민을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수 ETF 투자를 왜 그토록 강조하시나요? 제가 아까
뭐 앞선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2번, 3번, 10번, 100번 강조해도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또 약간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시장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 같다, 우상향하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우하향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투자를 고민할 게 아니고 이민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사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제가 그래도 요즘에는 뭐 VOD나 전자책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요즘에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막 강의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좀 반은 공감하고 반은 아닌데, 이게 전자책이랑 VOD로 내가 바뀔 수 있으면은 그걸 막 구매하고 해가지고 마법처럼 변화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도 5천만 원 가까이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의지도 다르고 문해력도 다르고 또 삶의 여건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는 내가 투자를 또 이렇게 또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계속 배우기만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막 영상 많이 보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 편한 게 뭐냐면은 투자자 레벨이 가장 낮은 사람도 수익을 가장 많이 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가능성, 어떤 투자법을 배우고 수익 실현 가능성에서 확률이 많이 달라요. 뭐 단타, 테마주 투자, 뭐 스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1, 2년 정도? 아니 3개월만 쉬더라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강의를 들었어도. 근데 지수 ETF는 이런 얘기 후기가 가장 많아요. 모든 후기들이 저에게 힘을 준 게 뭐냐면, 한번 배워놓으니까 시간 지나도 다른 건 못하겠는데 지수 ETF만큼은 너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투자 공부를 하고 같이 했던 분들도 떠났는데도 몇 년 뒤에 꼭 다시 돌아와서 꼭 이렇게 카페에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다 지수 ETF입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랜만에 저를 보시는, 과거에 저와 함께 했던 분들도 아마 맞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 ETF는 제가 마음이 좀 편해요. 뭐 단타 관련해가지고 그런 매매들을 잘 하시는 분들, 탑 트레이더 분들한테 배워도 물론 하시겠지만, 저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수 ETF는 정말 안 되면은 제가 예적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쉬워요. ETF란 무엇인가요? 왜 요즘 그렇게들 ETF 하는 건가요? 일단 ETF의 사정적 의미를 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하는데, 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에서 뒤에 있는 펀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ET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펀드가 상장돼 있는 펀드예요. 상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어원으로서는. 그리고 그 ETF 자체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딱 내 자녀가 아빠 ETF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주식과 펀드를 장점을 결합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인데 초보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알아둬야 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번에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책을 출간하면서도 처음 배우는 분들의 어떤 동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ETF를 딱 이제 뭐 어딘가에서 뭐 책을 봐도 되고 어딘가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히 증권사 계좌 개설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책에서도 써 있지만 유튜브나 네이버 가면은 증권사 추천 이라는 키워드를 하시면은 저보다 더 친절하신 분들이 이렇게 매달 또는 분기마다 좋은 혜택의 이벤트에 있는 증권사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먼저 증권사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이게 약간 재테크는 아닌데 이런 거 최신순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벤트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꼭 기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로 잘 정리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좌 개설을 먼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한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 그리고 또 ETF 하면은 요즘에는 국내 상장 ETF도 있지만 해외 상장, 미국 상장 ETF,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환전 수수료도 있죠. 환전 수수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는 요즘에 좋은 것들이 국내 주식에 특화된 증권사가 있고요. 해외, 미국 주식에 특화된 증권사가 있으니까 계좌 관리 차원에서도 분별해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증권사 계좌 개설. 왜? 투자의 수익률은 변수거든요. 근데 수수료는 상수잖아요. 고정된 값, 그 비용은 일단은 최소로 맞춰놓고 내가 앞으로 노력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시장의 운도 맞춰야 되고 타이밍도 있으니까 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상수는 먼저 이렇게 최저값으로 맞춰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반에 증권사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익숙해지잖아요. 전환 비용이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첫 스마트폰이 아이폰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아이폰 쓰고 있는데 갤럭시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저 증권사 기능이 훨씬 더 좋고 뭐 인터페이스도 좋고 여러 가지 수수료 혜택도 좋은데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전환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지금 현재 혜택의 시즌성으로 좋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첫 번째 단추예요. 또 숨겨져 있는 팁이 또 하나가 있는 게 2018년도부터 제가 그 해외 주식을 했는데 이거 환전 수수료 우대를 못 받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인하를 또 해줍니다. 그 약간 뭐라 해야 돼?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좀 알아봐서 전화 한번 해보면은 의외로 자기가 우대 혜택의 등급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챙길 수 있어요. 많이 놓치더라고요. 지금은 미래에셋을 안 쓰고 있어서 모르는데 분기별마다 이렇게 등급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좋은 것들은 또 의외로 또 안 챙겨주잖아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면 좋고 제가 마지막으로 4월인가 올해 25년 4월인가 5월에 검색했을 때 제일 좋은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이 평생 수수료 무료입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검색했을 때는 삼성증권이랑 메리츠증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런 거 영상 보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했으니까 꼭 반드시 최신의 일정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올라가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저보다 더 아마 잘하실 거예요. 워낙 요즘에 다들 정보 습득 능력에 있어서는 뛰어나시니까. 수익률만 보고 ETF 골랐다가 망했습니다.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수익률 보고 ETF를 골랐다. 그죠. 요거는 사실은 펀드 시절에 많이 있었어요. 펀드 시절에. 그 얘기 좀 잠깐 해보자면 짧게. 펀드를 주로 어떻게 가입하냐면은 은행 적금이 만기가 돼서 요즘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지만 뭐 아직도 이제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딱 은행에 갑니다. 만기가 돼서. 그래서 또 금리가 좋은 뭐 예금 상품이나 적금 상품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옵니다. 어떤 형광펜이 쳐져 있는 상품 팜플렛이 나오죠. 그 다음 막 수익률, 3개월 수익률, 뭐 1년 수익률, 6개월 수익률에 이제 표가 있고 착 수익률이 좋은 이런 형광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형광펜이 수익률이 잘 나왔으니까 쳤겠죠? 그럼 그 차트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상향으로 돼 있겠죠. 계속 우상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올라갈 확률도 있겠죠. 계속 올라가는 게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어떤 펀드이냐에 따라 어떤 ETF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과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과거의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사실은 요것만 안 해도 하수소리 안 듣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쨌든 우리 손익비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10%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근데 손실률은 20%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 먹으려고 20%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최근의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손익비가 안 나오는 저는 이제 전투라고 하거든요. 매매라고 하거든요. 내가 유리한 자리가 아니에요. 매수자 입장에서 계속 단기 과열로 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펀드보다는 ETF는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 볼 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과거의 지표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있어도 그게 보입니까? 그냥 형광펜 칠하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또 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 게 딱 보였어. 어떤 뭐 상품이 보이면은 우리 이동평균 5일선 있죠. 보조지표에 가장 많이 쓰는 5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아마 주로 모든 증권사마다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돼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랑 우리 주가 캔들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걸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캔들이 그 5일 이동평균선보다 많이 높죠. 단기 과열입니다. 오버히팅 막 지금 막 엄청 열광이야 사람들. 그런 부분의 차트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금액 되게 큽니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장 하락 맞이하거나 정말 이거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인데 공황이 혹시 터져버리면
공황이 터져버리면 이건 물타기로도 안 되거든요. 대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5일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너무 커. 이격도라고 하는데 그게 크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 거 아니거든. 근데 종목은 많아.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갑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주식도 내가 매수자 갑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갑이죠. 그죠? 우리 마케팅 전략으로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일에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절판 마케팅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싸게 사야 돼요.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좀 효과적인 팁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팁들 중에 하나인데, 요거 하나만 좀 해도 고가에 물리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ETF가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초보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러는데 저도 알면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저도 지금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뭔지 모르는데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막 그 글을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인생 1회차잖아요, 사실. 제가 만약에 제 방법대로, 제 방식대로 부자가 됐었어도 저는 제 방식을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 쪽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해요. 항상 저처럼 되지 말라고, 저처럼 힘들지 말라고, 저처럼 시행착오 많이 겪지 말라고. 이게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부끄럽게도 3번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위쪽에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랑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요즘에는 SNS나 이런 정보의 유통이 더 좋아서 오히려 저희 같은 쪽이 더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ETF를 고르는 것보다, 질문은 좋은 ETF였지만 가장 피해야 될 거. 왜냐면은 내 실력은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이런 경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걸 보거든요. 사실 이 채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조급하게 가요. 너무 조급하게 가다 보니까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생략하고 가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인데 오히려 반대로 절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최악의 ETF를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좋은 ETF는 사실 저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면서 가는 거라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ETF가 있죠, 자신에게. 또 이제 이래요. 원자력 ETF는 어떤가요? AI ETF는 어떤가요? 이러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면은 농담 삼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질문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 자금은 뭘로 쓸 건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또 어떤 재테크나 어떤 투자 상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지피지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초년생이면 사회초년생 맞는 재테크가 있어요. 저는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적금하라 그래요. 예적금 꼭 하라 그래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예적금은 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없다 그러는데, 최고의 재테크는 라이프테크입니다. 몸값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월급이 250에서 300만 원 하면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줄이고 해서 20대들은 또 달라요. 20대들한테는 저는 배당주랑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목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이 얘기하면 커버드 콜 나오고 배당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20대 분들이 하는 재테크랑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돈이 있는 50대 분들이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피지기보다 지기, 나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아마존을 하던가 넷플릭스를 하던가 테슬라를 하던지, 아니면 뭐 지수 ETF를 하던지 뭐 골드 투자를 하던지 코인을 하던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상품은 잘못한 적이 없다. 내가 무지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상품을 하는 게 좀 더 초보자분들, 입문자,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실은 가장 재테크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약한 부분들이, 약한 세대 계층이라고 보면은 20대보다 5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은 이제 또 은퇴를 앞두고 있고 자영업을 할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디 뭐 투자를 할까? 목돈을 할까? 이러다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근데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금융사기에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으면은 인생 최고의 도둑놈은 조바심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그 목돈의 자금을 쓰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 입문자,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투자자 레벨에 아직은 초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초보자와 뭐 중수 차이점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기준, 저의 기준 말고요. 지금 구독자분들의 기준이 설 때까지. 그러면은
보면은 아마 아쉬움은 있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뻔한 얘기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매년 100번, 하루에 1년에 100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도둑놈은 조바심이라고. 조바심만 없으면 돼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비교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 너무 강해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누가 테슬라로 했다 그러면 나만 좀 못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안 하면 난 뭔가 열등한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수익 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 적금으로도 부자 된 사람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금 투자를 2, 30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인으로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상품이나 투자처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의 특징이나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일단 제가 아까 주식과 펀드의 이제 결합이라고 ETF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쨌든 F가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생각하시면 껍데기는 펀드입니다. 어쨌든 이름이 펀드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TF를 공부하실 때 혹시나 나 ETF 공부해야 되니까 펀드 책 살래 이러면 안 되고요. ETF를 만약 공부하실 거면 주식을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장단점을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펀드와 비교하면은 단점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단은 황금성. 아마 펀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일 중심이라서 그런지 추석 설날 연휴 끼면은 2주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거를 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이제 펀드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증권사 계좌 개설할 때 수수료 이야기했죠. 환전 수수료. 사업비가 적습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펀드 같은 경우는 90일 정도 되면요, 내 이익금의 많은 금액을 내야 됩니다. 이익금의 7, 80%를 줘야 돼요. 너무 구리잖아요. 그래서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고 운용 보수가 저렴합니다. 운용 보수가 저렴해요. 신문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펀드, 그 순환율이라고 하거든요. 펀드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팔면서 펀드 매니저분들이 워낙 전문가고 잘 하시겠지만 계속 이 순환율을 돌리면 고객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사업비를 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단가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 문제도 조금 부분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개장하면은 실시간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요건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거 추천 아닙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면서 시작한 게 뭐죠? 보호무역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유무역이 끝난 거죠. 야, 너네 우리 미국한테 계속 이득 볼 거야? 우리 막 손해봐야 돼? 미국이라고 우리가 뭐 어떤 보안관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패권국가라고 해서 모든 걸 손해봐야 돼? 난 싫어. 특히 중국 너네 우리 쪽으로 해서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 우리 달러 패권 위협하려고 미국 채권 많이 가지고 있잖아.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난 이제 그만할래. 난 더 이상 싫어. 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관세 전쟁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라든지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촬영 기준으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미국에 이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 관세에서 청정 지역이 있어요. 이거 투자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K-팝이었습니다. 바로 엔터였어요. 그럼 우리 K-팝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JYP, SM, 요즘에 좀 시끄러운 하이브, YG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우리 K-팝 하면은. 근데 어떤 게 더 갈 줄 몰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엔터 ETF 다 들어가 있는 엔터 ETF를 매수를 하면은 뭐 SM이 만약에 어떤 개별적으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데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촬영 전에 오늘 SM이랑 하이브도 좀 올라갔지만 SM이랑 YG가 엄청 올라갔어요. JYP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가 JYP 샀으면 포모 현상이 일어나요. 짜증나요. 조바심 나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선물 세트처럼 ETF가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K-팝 ETF 지금도 잠시만요. 이게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종목이 별로 없어서 YG가 14%, SM 7%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이스 K-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에이스 K-팝 ETF거든요. 요즘에 좀 더 많이 나왔을 텐데 뭐 이제 치면 나옵니다. 증권사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K-팝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다양한 ETF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개별 종목을 고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종목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ETF입니다.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 관세 전쟁에서 어떤 청정 지역을 보고 싶은데 또 우리나라가 뭐가 세? K-팝. 내년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봐. 블랙핑크 월드 투어, BTS 완전체. 중국이 한알령 해제를 하면은 또 다시 중국 쪽에 콘서트를 많이 해. 호재들이 너무 많은데 각 엔터사의 호재들이 다 있지만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될지는 몰라요. 어떤 게 먼저 반영될지도 모르고. 그럼 ETF 하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요거 말고도, 엔터 ETF 말고도 지금 제가 이제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ETF가 한 4-5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번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에게 그래도 ETF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아마 지금 차트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작년 11월 정도쯤에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 1억 클럽 같은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는데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1억에 대한 가치가 10년, 20년, 30년 전보다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억을 모은다라는 건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마 10년 뒤에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100년 뒤에도요. 그래서 이 1억 모으기라는 거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억 모으기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1억을 모으는 거잖아요.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건요, 사실은 내 몸값, 내 연봉, 라이프테크와 저축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축 80%, 투자 20%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도전 1억 클럽이라는 게 3년 동안 제가 운영했던 트레이닝 프로그램인데, 3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80%는 저축, 20%는 투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틀을 잡아가면서,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결국엔 또 라이프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변동적인 지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쓰는지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하는 거고, 1억을 모을 때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1억을 목표.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의 다 무주택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 말까지였는데 다 무주택자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회초년생분들은 또 요것도 하나의 꿀팁인데, 청약통장을 내가 아직 급여가 낮을 때, 아직 소득이 높지 않을 때는 좀 좋은 제도가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SH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관련해서 이 공공주택 활용법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보다는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아서 SNS에서도 뭐 이제 청년 통장 같은 거 있잖아. 계좌 도약 청금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뭐 3년 적금, 2년 적금, 1년 적금 이런 식으로 종잣돈을 꾸준하게 저축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1억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금융사기.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를 사칭해가지고 정말 많은 수의 너무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연락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쉬운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쉬운 길, 어려운 길,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에는 항상 좀 고통이 있어요.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고통과 저항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 쉬운 길에는 항상 어떤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수익률을 제공하는 사기성 또는 사기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막 언급하면은 너무 좀 힘들 것 같고,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은행 적금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세율 구간이 좀 높아, 만약에 뭐 좀 대기업이나 뭐 소득이 높으면은 연금 저축 펀드, 연금 펀드가 있거든요. 보험이나 신탁보다는 좀 더 펀드가 좋으니까 그런 펀드로 세액공제용 상품으로 또 이제 또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 외적인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상품들은 웬만하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다 어떻다 이렇게 언급하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는데, 웬만하면은 제도권 내에 있는 상품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1억을 모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얘기해요. 가장 느린 줄 알았는데 정석대로 하는 게 결국엔 가장 빠른 길이었더라고요. 쉬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다소 비효율적이고 또는 너무 좀 지루해 보이지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JYP의 그 수장인 뭐 박진영 PD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루하고
그런 일들을 가장 오랫동안 연속성 있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결국에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뒤늦게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때 도일클 도전 1억 클럽 하신 분들의 그런 후일담을 다 전달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렇게 건너서 들어보면은 그때 뭔가 묵묵히 천천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축 80%, 투자 20%로 이제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종잣돈이 모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제 테크입니다. 내가 재산을 모았잖아. 한 1억 정도, 현금 1억 정도부터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재산이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재산이란 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나에게. 1억 정도 되면은 뭐 CMA 같은 데다가만 넣어도 뭐 한 15,000원, 2만 원 되니까, 뭐 요즘 알뜰폰 같은 경우는 내가 핸드폰 요금을 공짜로 쓸 수 있잖아. 그 1억을 모은 것만으로도 이 자본주의에서는 공짜가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1억보다 10억이 더 많고요.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건물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채권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좋아하는 또 배당주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이제 자산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테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재테크보다는 사실은 그냥 저축, 내 돈 관리, 내 월급 관리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다소 지루하더라도 내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라이프 테크를 하면서 저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인들에게도 공부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뭐 어떤 금융자산 뭐 이거 추천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한다면은, 제가 지금 만약 처음이고 공부를 하는 뭐 친구나 지인들이나 있다면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기 별표 이렇게 3개씩 쳐져 있는 거는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그리고 뭐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금 또는 달러, 엔화 같은 경우는 원화 자산이라기보다 어떤 외국 자산, 그러니까 좀 해지용이거든요. 그래서 원화 자산뿐만 아니라 이런 달러 자산 이런 것들도 좀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큰 틀로 보면 원화 자산 그리고 외화 자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기준점이 좀 있습니다. 기준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결혼 유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유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결혼을 했어도 또 자녀 유무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게 내가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소유 여부도 재테크를 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증여 상속이라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있고요. 요 세 가지 기준점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요거에 따라 내가 해야 되는 방향성들이 달라지고,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형태, 뭐 이제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리고 또 직장인이면 또 직장인,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3교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그리고 법인 운영하시는 사업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잡에 대해서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 내가 그 월급이라고 하죠. 내가 월급, 소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종류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좀 체크를 기본적으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지역적인 부분이고 개별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또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이야기하는 거, 지기지피를 하시면 됩니다. 내 상황이 먼저 어떤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뭐 50대 이제 은퇴를 앞두신 50대 남성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목돈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목돈이 있을 확률이 높고, 퇴직금을 받으실지 퇴직연금을 받으실지 그거는 또 이제 선택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주택 여부, 또 자녀 유무인데 또 나이도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성인인지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컸고 이제 교육비가 많이 안 나가고 뭐 이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취준만 하면 이제 좀 편해.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제 결혼할 때 뭐 좀 보태주는 정도로 한다면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는 저는 공부해야 된다면 요거를 좀 공부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미국 주식, 미국 ETF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본질, 그걸 넘어서
넘어서서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관점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자영업보다는 이런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좀 관점을 넓히고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많이 선호들 하시는 S&P 500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거치를 해놓으시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찾아보면 액티브하게 하면 더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S&P 500 같은 인덱스 지수 ETF가 아닌 액티브한 거를 하게 되면은 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내 오후 자금은 그렇게 변동성 크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또 금액이 작진 않을 거예요. 소액으로 하지 않고 이제 큰 종잣돈, 목돈이 들어가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리스크 헤지를 정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오바가 되는 게 아니라면 채권 형태도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그리고 미국 주식.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내가 모르면은 안 한다 마인드입니다. 모르면은 일단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키는 거예요.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은행 예금으로만 받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으로 일단 넣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요즘 파킹 통장 좋은 거 많잖아요. 카카오뱅크, 뭐 토스뱅크 이런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또는 CMA도 좀 찾아보면서 그런 걸로 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하면 좋은데 어떤 거 하면은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 같은 거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금도 좋아요. 금도 지금 2025년 7월 기준으로 만약에 50대 남성분인데 은퇴를 앞두셨다면은 요렇게 한번 크게 방향성을 한번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워킹맘은 또 다르겠죠. 또 사회초년생 20, 30대 또 결혼을 앞둔 분 다를 거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 더 다를 거고 또 부부 공무원 또 많이 다를 겁니다. 또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계속 이렇게 라이프나 삶에 의해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 드리는데 상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중요하지. 내가 모르면은 안 하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너무 투자 때문에 좀 나아지는 삶이나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투자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렇게 좀 투자자로서 사실은 투자자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살진 않았잖아요. 학교 다니고 초중고 대학교 때 학교 다니려고 그렇게 정해진 어떤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취업을 하고 나서 부터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좀 금융 이런 재테크 쪽으로는 다소 보수적이에요. 다소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좀 낮거든요.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금융지수가 우간다보다 낮다고 합니다. 신문기사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우간다보다 낮아가지고 그때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금융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좋아요. 금융재테크랑 부동산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은 상향평준화가 많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은 어떤 시세 차익이나 재테크가 아니고 진짜 주거지로서 쉘터, 살 곳으로서 앞으로 여겨야지 살 것, 바잉으로서 여기면은 계속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내가 주거 안정성의 심리적 안정감을 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아직 이해도나 호감도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투자자로서 레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실력을 다 높였는데 정작 투자할 돈이 없으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마시고 뭐 다른 사람들 속도 빠르신 분들 있으면 그냥 먼저 가라고 하고 내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연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일 중심이라서 그런지 추석 설날 연휴 끼면은 2주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거를 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ETF가 이제 펀드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죠. 투자는 결국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투자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조급함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본인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불안감이랑 조급함이 나오는 이유가 뭐 개별의 특수성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뭐 회피형, 뭐 불안형, 안정형 뭐 이렇게도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의 키워드를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들까 했더니 하나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현금 보유량이었어요. 내가
투자를 시작하면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다 넣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가장 이게 핵심인데 정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가 투자에서 뭐 매수, 매도, 종목 선정 막 다 있어요. 수많은 개념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비중 배정이라고 합니다. 계좌 관리에.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현금 50%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은 현금 50%를 반드시 꼭 챙기라 그래요. 내가 1,000만 원 할 거예요. 현금 500만 들고 계세요. 너무 좋을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고. 나스닥이 재채기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독감 걸린다고. 그만큼 우리는 좀 하락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하방 지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나스닥 이 정도 빠졌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빠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시장 하락에 의한 것들이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됩니다. 근데 현금이 없으면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50%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어떤 매매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국내 주식 투자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50%만 들고 있어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함이나 조급함 있으신 분들, 또 마음이 너무 급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50%.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50%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현금 50%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국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50% 해보시면은 어떤 하락장이나 조정이 왔을 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거를 막 뭉뚱거려서 개념화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과연 뭘까 이렇게 막 엄청 분석했거든요. 봤더니 다 현금이 없어. 그래서 현금 50%만 두면은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 과거에 있던 투자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ETF 투자 시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복잡하고 고민이 많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반 계좌에서의 국내 해외 ETF 세금에 대해 작가님의 명확한 관점이 궁금합니다. 세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저도 항상 물어봐요. 항상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고요. 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어떤 개인 투자자의 의견으로서 한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거는 세무사님이나 또는 이용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의 담당자분들한테 하면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세금 걱정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일단 수익부터 내는 게 좋다. 수익을 내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내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금융상품 중에서 종합과세 상품보다는 분리과세, 개별과세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은 아마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ISA 계좌 또는 IRP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잘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직장인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공부하면서 했는데 좋더라고요. 뭐 5년 정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맞춰가지고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과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상장에 있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도 비과세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입니다. 월천 클럽을 통해 수많은 분들을 성공으로 이끄셨는데 투자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성공으로 이끌진 않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제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저도 인생 1회차인데 어떻게 투자자로서 성공을 그렇게 저는 그냥 서포터인 것 같아요. 서포터이고 그냥 삶에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좀 옆에서 따뜻한 잔소리 이제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이제 부모의 잔소리도 이제 그리울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 멘토로서만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지 결국에는 내 인생 내가 바꾼다잖아요. 책 읽는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책으로 정말 ETF의 고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매개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는 이런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이제 커뮤니티나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또 찾아오실 텐데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마법처럼 뾰로롱 그렇게 고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핵심 단어를 뽑으면 뭐냐면 자기객관화입니다. 자기객관화. 동그릿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객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쪽 워낙 이제 이런 채널 여기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것만 구독하진 않으실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투자를 하는 월처클럽 회원분들한테는 그래요. 일단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제 거만 보라고 해요. 왜냐면 강의를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루게 돼요. 전 회피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행동을 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체득화. 그러니까 결국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막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엔 내가 해야지 내 것이 되거든요. 체득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보기보다는 그냥 딱 여기다. 그럼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이 채널 구독자분들이 딱 이건 좋으면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 멘토라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메신저 역할로서 유튜버 분들도 있고 블로거도 있고 뭐 다른 뭐 투자 재테크 플랫폼에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저도 뭐 그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가치관과 결이 맞는 사람과 함께 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랑 잘 맞진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고 그렇지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의 가치관과 결이 이제 맞지가 않으면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자기객관화, 메타인지 그리고 내가 너무 혼자서 하기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뭐 어떤 과거 이력이나 뭐 재테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관점 정말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매력을 느꼈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가치관과 결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 전 개인적으로 항상 글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상보다는 글을 그래도 계속 쓰면은 그 사람이 처음 썼던 글 있죠. 과거서부터 그걸 한 1000개 정도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제 글 보셨냐고 그래서 항상 인터뷰 전에 어떤 글 읽으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좀 글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 그래서 텍스트 중심으로 컨텐츠 많이 하고 영상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목소리도 들리고 얼굴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기부여용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는 또 텍스트 로 하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월천클럽 회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월천클럽 한다고 월천만 원은 안 돼요. 그냥 월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슬로건인데 주식은 쉽다, 투자는 쉽다, 내 삶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투자로서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뭐 조바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무너지는 게 그 종목들에 의한 리스크보다 삶에서 라이프에서 오는 경우가 더 훨씬 많더라고요. 뭐 이직을 한다든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또는 어떤 경조사들이 있고 뭐 어떤 또는 또 이혼 또는 자녀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왜냐면 어쨌든 투자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뭐 좀 인터뷰 때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분의 라이프적인 부분의 어떤 현재 상황이 안 되면은 투자보다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의 수익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을 조금 더 낮게 하려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뭐 더 나은 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지면 뭐 행복감, 어제보다 더 안 나아지면 뭐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거의 근간 맨 밑에는 라이프가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을 먼저 좀 챙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저번 달에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인데 저랑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뭔가 그 한계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행동 분석을 해보니까 체력이 너무 약하더라고. 체력이 너무 약한데 자신의 정신력 문제로 보더라고. 정신력은 정말 세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력은 웬만하면 멘탈 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하고 육아하고 또 저녁에 공부하는 민족이 전 세계를 찾아봐도 잘 없거든요. 또 학구열도 높고.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공부보다는 걷고
혹시나 뛸 수 없다면은 걷기라도 많이 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많이 걷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그래서 저번 달에 최고 수익금 2천만 원 좀 넘게 수익금이 났거든요. 그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내긴 했는데 이번에 최고 수익금을 달성했는데 그 외적으로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우리 MZ분들 있으면은 제가 혹시 조금 죄송스럽지만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취준생이 있으면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투자. 라이프테크가 우선이에요. 내가 소득원이 안정이 안 되면은 전업 투자자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라는 게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그 본업에서 탄탄함에서 오는 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좀 본업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삶의 관리, 라이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먼저 하라고 해요. 저희가 1, 4주차는 거의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막 그걸 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공부를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삶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도 중요한데 사실 삶이 더 중요하죠. 어떤 현상을 보고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소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떻게 수익으로 확장하시나요? 투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했던 것들을 하는 그 출발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점은 첫 번째, 신문 기사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어쨌든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뭐 어떤 현장에서 있어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바이오 회사여서 뭐 또 바이오 회사를 투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해당 산업에 이제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연결합니다. 출발점이. 이거를 재료 분석이라고 해요. 재료 분석. 또는 어떤 책이나 이런 자격증 시험을 보니까 펀더멘탈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실전 투자자분들은 그걸 재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인 신문 기사에서 시작한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재료 분석, 즉 신문 기사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의 예시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문 기사를 보죠. 우리가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뭐 이렇게 경제 신문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 간단한 좀 팁을 드리자면 또 어떤 신문 기사 보세요 댓글로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한국경제 매일경제 중에 한 군데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비슷해요. 속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속보 알람을 해놓잖아요. 다 우리가 그럼 거의 뭐 똑같은 거 옵니다. 거의 일치해서. 그래서 한 군데만 일단 알람을 걸어놓고 한국경제랑 매일경제 둘 중에 한 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신문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이제 연합뉴스 중심으로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 기사 빼고는요 연합뉴스에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 봐야 됩니까? 언론사 봐야 됩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아서 이것도 또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은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연합뉴스 그리고 경제신문사 중에 하나 정도는 하게 되면은 거의 한 7, 80%는 저랑 비슷할 거예요. 20% 정도만 좀 다르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선호도,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만 신문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신문기사를 봤어. 이제 쭉 보죠. 조회수 순으로 볼 수도 있고 클릭을 많이 한 순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장 꿀팁이에요. 되게 이게 약간 영업 노하우인데 제 팁인데 저는 그냥 사실 네이버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포털 들어가면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종이 신문에 일면지에 나오는 것들이 크기 차이도 있는 거고 그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 네이버에 있는 먼저 그런 기사들을 먼저 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목을 먼저 보고요. 왜냐면 제목으로 클릭률이 정해지거든요. 똑같아요. 투자도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 관심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관심도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좀 매력도 또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 수 있는 매력도를 먼저 확인을 하면서 재료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뭐 별표 몇 개짜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별 등급에 있는 거를 또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 예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막 올 초부터 또는 이제 지금 한창 여름이니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전에는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냐면은 10년 전에는 우리 막 이렇게 덥잖아요. 폭염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
막 아이스크림 관련주가 올라갔어. 그때 당시에는 폭염 관련주들이 막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막 빙그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올랐냐면 에어컨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위니아 막 그렇게. 또 그러다가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는 뭐가 올라갔냐면 전력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정전 사태가 나오니까 에어컨 너무 많이 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또 그전에는 에어컨 선풍기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력 관련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트렌드도 있어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요 ETF를 했어요. 근데 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올해도 전력난 관련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폭염도 있을 거고, 올해 또 이제 역대급 폭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력난이랑 폭염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원자력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전력을 많이 먹는 걸 보니까 AI더라고요. 그래서 AI 쪽으로 좀 인프라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해서 또 ETF를 검색했어요. 이래서 좋아요. 어떤 기업이 또 이런 거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런 ETF가 있는지를 봤더니 AI 전력 ETF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이렇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AI도 또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AI 전력 인프라 관련 ETF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AI 전력 ETF를 이렇게 저도 발견해서 검색해서 또 차트 분석 한번 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두 가지로 간다. 첫 번째, 신문기사 통해서 재료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방금 예시로 드렸던 이 첫 번째 분석이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차트에서 가는 게 아마 선입견으로는 차트 분석 이런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트 분석은 기술이고요. 재료 분석은요,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사를 보고 다양한 것들을 제가 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관, 시나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번째 방법, 후자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 대중들의 선입견이라든지 아마 알고 있는 선입견을 깨버리고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입문자분들에게는 이 후자의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앞에 전자의 방법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 정말 오픈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투자책이요? 자기계발 경제 워낙 요즘에 재테크 관심 많으니까 경제경영 정말 책 많이 읽잖아요. 저도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저의 인사이트라는 표현은 그렇고, 저의 관점, 제 눈의 관점을 보면은 인문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역사, 경제 역사, 종교, 음식, 문화,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 있거든요. 산업, 그리고 또 어떤 민족, 어떤 그 민족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테마주거든요. 사실은 다 나오는 게 섹터 같은 것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쪽으로 어떤 이런 관점을 좀 스스로 혼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좀 다양한 서적들을, 경제책들을 보다는 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오히려 관점이 더 높아질 겁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이쪽 업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공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유튜브에도 많고 다들 비슷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떤 무료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각들이거든요. 조각들이 막 있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고 정리를 했을 때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튜브도 너무 좋아요. 정말 유튜브도 좋은데 어느 정도 기초적인 뼈대랑 이런 것들은 우리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낼 때는 어쨌든 목차도 있어서 구조와 체계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책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좀 책을 통해서 먼저 어쨌든 가격 저렴하잖아요. 강의나 이런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먼저 좀 공부를 먼저 뼈대를 잡으시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하면은 좀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즉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네? 근데 나랑은 맞지 않아. 또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오늘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책을 가지고 보면 좋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 상태에서 내가 검색을 통해서 보충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각들이 많아지면 윈도우 약간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느낌도 들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카테고리는 어디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스스로 뭐 원노트, 뭐 에버노트, 뭐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막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복기 노트도 잘하시고.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소수더라고요.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더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유튜브는 또 자극적인 걸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유익한 거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최대한 어떻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유익함과 또 이제 재밌음 그렇게 이렇게 재미 이렇게 같이 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책은 제가 2016년도부터 직접 투자를 하고 하면서 한 6, 7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계속 퇴고도 하고 리뉴얼도 한 그런 세상에 내는 첫 번째 책인데 또 내고 나니까 또 아쉬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또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뭐 챌린지 그리고 북스터디 이런 것들을 또 기획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책을 사놓고 또 이렇게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지 내 것이 되는데 또 읽지 않거나 또는 읽어도 다소 이제 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텍스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Q&A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스텝이 아니고 제가 직접 카페에서는 제가 직접 100%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적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적냐면은 질문. 그래서 질문을 10개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개도 안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0개도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준 거는 항상 검색과 질문이었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서. 그래서 항상 검색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완결성은 제가 냈는데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이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통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보시고 또 후기도 보시고 목차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한 온라인으로 하면 19,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페나 이렇게 커뮤니티 가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100% 남기니까 질문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